승마지도자 핵심 정리 막 8부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물의 특성. 무기물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도 없고 분해되지도 않은 영양소로서 광물질, 미네랄 또는 회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량 광물질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륨, 황이 되겠고요. 미량 광물질은 망간, 철, 구리, 코발트, 요오드, 아연, 불소, 셀레늄, 몰리브덴, 비소가 있는데 황이 미량광 물질의 예시로 나와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기존에 그 시험 문제는 황이 나왔다. 그래서 다량광 물질 정도만 알면 미량광 물질은 아닌 걸로 분류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무기물은 체액의 구성 성분으로 산 염기의 균형을 조절하며 효소의 구성 성분이나 활성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물의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골격 구조물로 동물체를 지지하는 경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근육이나 소화장기 등 연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체액의 구성 성분으로 산과 염기의 균형을 조절하고 효소의 구성 성분이나 활성제 역할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물의 특성, 화분과 초지보다는 두과 초지가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인은 동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요구량 이상의 미량광 물질을 섭취할 경우 중독증 또는 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미량광 물질의 기능과 결핍증, 파란색이 시험에 났던 부분이죠. 셀레늄,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해독 및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과 트리도티노닌의 구성 성분으로 기초대사를 유지하고 성장 촉진 등에 관여하고 결핍 시 갑상 선종이 발생합니다. 구리는 뼈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해 뼈 형성과 결체 조직 유지에 관여하고 케라틴 합성에 관여해 부족 시 털 성장 저하, 탈색, 철분을 동원한 빈혈증을 예방합니다. 코발트는 대장 미생물의 비타민 B12 합성에 필요하고요. 결핍증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아연은 소화장기, 생식기, 털 등의 상피 조직에 함유되어 있고요.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DNA와 RNA 합성에 관여하고 결핍 시 피부 각질화, 성장 저하, 털이 거칠어진 현상 등이 있고요. 철은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 운반, 사이토크롬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 호흡에 관여하고요. 토양을 통해 섭취 가능하며 결핍 시 빈혈증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구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케라틴, 그리고 구리도 빈혈증이 있다. 그리고 아연은 상피 조직에 들어있고 결핍 시 피부 각질화, 성장 저하, 털이 거칠어진다. 이런 부분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영양가 사양 중에 원래는 비타민 기능은 영양소의 기능은 미량광 물질의 기능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다 섞어서 내기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 및 야맹증을 예방하고요. 결핍 시 성장이 지연되고 골격 발달에 이상이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번식 능력이 저하됩니다. 비타민 K는 결핍 시 혈액 응고 지연과 출혈이 일어나고요. 단백질은 면역 글로불 항체, 그리고 성장 호르몬 등 역할을 합니다. 망간은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관여, 결핍 시 성장 저하, 성성숙 지연, 번식 능력 저하, 뼈 발육 이상 이런 영양소와 대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타 다량광 물질의 황이 다량광 물질이었다는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다량광 물질로 황함유 아미노산이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시 보기가 4개가 나왔는데 3가지가 황함유 아미노산이 3가지가
맨 끝자리가 INE로 끝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INE가 황합유랑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저는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황합유 아미노산은 시스타인, 시스테인, 메티오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타민, 호르몬, 헤파린, 코엔자임 A 같은 유기물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꼼수풀이 INE로 끝난다. 그리고 그때 보기에 나왔던 게 트립토판인데 요거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황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풀사료의 평가와 이용입니다. 풀사료는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등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고요. 풀사료는 크게 조단백질, ADF, NDF 함량 등을 활용해서 사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풀사료는 크게 두 가와 화분가로 구분되며 알팔파, 화이트 클로버, 레드 클로버는 두 가죠. 알팔파하고 클로버는 두 가죠. 화분가에는 오차드 그라스, 페레리얼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가 포함됩니다. 그라스 그리고 톨페스큐 티모시는 다 화분가입니다. 두가는 일반적으로 화분가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광물질 요구량이 높은 망아지나 포유마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를 합니다. 알파파는 단백질,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가 되겠고요. 식물체가 어릴수록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화분가 목초의 조단백질 소화율은 50% 내외나 알파파 건초의 조단백질 소화율은 70% 내외가 되겠습니다. 말의 영양가 사양, 소맥피는 인 함량이 높고 대부분 피틴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급하면 안됩니다. 당밀은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배합사로 제조 시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귀리는 말에게 기호성이 좋습니다. 옥수수에 비해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은 다소 높으나 섬유소 함량은 높고 전분 함량은 낮아 에너지가가 낮습니다. 좀 어려운 이해 안 되는 문장인데 이건 그냥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리는 말에게 기호성이 좋고 옥수수에 비해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이 다소 높으나 섬유소 함량은 높고 전분 함량은 낮아 에너지가가 낮다. 맥주박은 전곡보다 단백질과 섬유소 함량이 높고 전분 함량은 낮습니다. 말의 영양가 사양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 사료의 단백질 함량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료가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더욱 중요한데요.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라이신 섭취량이 충분하면 사료 중 조단백질 함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풀사료는 수확시 식물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큰 차이가 나고요. 어릴수록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무기물 및 비타민 함유가 많고 성장할수록 ADF 함량은 많고 기타 영양소 함량이 떨어집니다. ADF가 그 산성에도 용해되지 않는 섬유소 그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게 많다. 그게 성장할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체의 단백질은 대부분 잎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엽비율이 높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잎이 줄기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고요. 목초가 성장할수록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줄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등 영양소 함량이 감소합니다. 또 나오는데 알파파는 두가작물로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가 되겠습니다. 말의 영양가 사양 계속됩니다. 이 부분이 이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혈액의 칼슘과 인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뼈에서 칼슘과 인을 동원하거나 신장에서 재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체내 칼슘의 99% 이내 80%는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처드 그래스 같은 화분가 초지보다는 알파파 같은 두가 초지가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칼슘과 인 자체가 동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말사료에서 칼슘과 인의 함량의 비율은 1대1에서 2대1 정도, 칼슘과 인의 함량은 1대1에서 2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료에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으면 장내에서 인산칼슘을 형성하여 흡수를 저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윗줄에 칼슘과 인의 함량을 칼슘을 더 많이 주죠. 옥수수 귀리, 보리, 밀 같은 곡류에서는 칼슘보다 인의 함량이 높고, 그리고 칼슘과 인의 섭취나 흡수가 부족할 경우 골밀도와 뼈 강도가 낮아집니다. 칼슘은 말뼈의 주요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응고, 근육 수축 등에도 관여하고요. 곡류 사료에는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석회석 같은 칼슘 첨가제가 보충된 배합사료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칼슘과 인 함량의 비율은 1대1에서 2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는 인 함량이 높은 사료, 저녁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여 비율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항상 맞춰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오처드그레스 같은 화분과 초지보다는 알파파 같은 초지가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과학적 훈련, 수영훈련인데요. 수영훈련 시에는 말이 물에 들어가면 말의 양쪽에서 고삐를 잡은 두 사람은 말이 수영장의 중심으로 가도록 고삐로 유도하여 마체가 양쪽 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머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서투른 헤엄을 치는 경우 끈을 앞으로 당겨서 두경부를 전방으로 들어뜨리고 수영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수영 중에는 가슴 전체가 물에 잠겨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말은 수영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영 훈련 중에는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므로 요통이 있는 말도 수영을 삼가는 게 좋고요. 처음에 1분만 하다가 나중에 10분까지 늘립니다. 어린 육성기의 말들에게는 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주고 발육 촉진하기 위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영훈련의 대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기 질환에 걸려 휴양 중인 말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나 건염, 인대염 이런 게 있는 말들이 수영훈련 대상으로 괜찮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오는 말들은 힘이 빠지고 매우 지친 상태로 다리 지지력이 약해지는데 통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말 다리가 바닥에 닿은 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말이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끌어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수영운동도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되는데 유산소는 5회, 무산소는 1, 2회가 적당하다. 유산소는 5회, 무산소는 1, 2회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생리, 말은 안정 상태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1mmol/L에 불과하나 일정 운동 속도의 증가 구간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정비례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혈중 젖산 농도가 4mmol/L 이상이 되면 유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산 한계가 있어 무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따라서 혈중 젖산 농도가 4mmol/L인 지점을 무산소 역치라고 합니다. 4mm가 중요하고요. 무산소 역치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거 mmol/L로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4mm 이상 넘어가면 무산소 역치가 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유산소계 에너지란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말이 달릴 때 에너지 공급 형태의 유산소계 에너지는 산소를 이용해 생성된 에너지로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서 산소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죠. 무산소계 에너지는 젖산계 에너지와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가 있는데 젖산계 에너지는 유산소계 에너지만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추가 생산을 하는 거고요. 요건 좀 불완전 연소가 되고 젖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30에서 40초만 사용이 가능하다.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는
이전에 생산되어 예비로부터 저장된 에너지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가동할 겨를이 없을 때 또는 맹수로부터 도망갈 때 경주마가 스타트할 때 한 10초 정도 쓰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속 에너지, 무산속 에너지, 무산속 에너지 젖산계와 크레아틴 인상 에너지가 있다.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의 운동 생리부터는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마지도 4박 핵심 정리 8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